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풀렸죠? 마음은 춥겠지? 오늘은 도시개발법입니다. 자, 페이지 148페이지. 그동안 강의해보면 도시개발법과 다음 주에 할 정비법을 좀 어려워해요. 과목을. 물론 뭐 다 어렵겠지만, 이 법은 중개업자가 평생 가도록 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워합니다. 특히 오늘 공부하시면서 숫자도 많이 나오고 처음 듣는 용어도 나오지만 아마 조금 이걸 왜 했나 싶을 정도로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I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부는 못하는 게 없는 겁니다. 못 묻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에게 겁주는 것이 아니라 이왕 시작한 거 까짓 내가 뭘 못해? 까짓 해보자고. 아시겠죠? 예. 시끄럽고요, 여기. 자, 저를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들어있죠? 그렇죠?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먼저 국토법 시간에 배웠던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오늘 배우는 도시개발 사업, 다음에 배울 정비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을 우리는 공적 개발 사업이다. 한마디로 도시군계획 사업이다. 그렇죠? 예. 전부 다 인가받는다. 오늘도 분명히 인가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급부로 나온 것이 사적개발 사업이다.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국토법에서도 사적인 개발행위 허가가 나올 것이고 정비사업에도 나올 것이고 오늘 배울 개발사업에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인가 그리고 허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개발행위 허가 파트는 국토법상 배운 내용과 90%가 똑같아요. 몇 가지만 약간 좀 다른 겁니다. 미리 정리하시면은 뒤에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공적 개발 사업은 사업할 때는 저를 보세요. 하나의 신도시 개발행위는 한 블록도 안 되는, 심지어 그냥 건축물 한두 개 짓는 작게는 그런 거지만 개발 사업은 하나의 신도시를 형성하는 대규모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과연 우리가 저쪽에 고향의 일산 신도시, 뭐 수원 밑에 있는 뭐 동탄 신도시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는 대규모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광역자치단체장 그 이상이 그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장과 군수는 안 들어가요. 공교롭게도 광명시장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부천시장은 할 수 있어요. 대장까지는. 왜?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개발하지 않은 곳에서 하겠죠. 그죠? 항상 원칙은 뭐냐?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구역도 지정하고 앞으로 사업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먼저 원칙. 자, 판사하지 마세요. 볼펜 내려요. 딴 데 가니까 안 내리는 거야. 왜 안 내려? 샤프인데요. 진짜로. 쏙 디비지죠, 그죠?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니까 개발 계획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 줄여가지고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원칙인데 그러면 개발구역의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최소 광역
자치단체장 그 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원칙. 책이 있으니까 일단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제가 정리 안 해주면 힘들어요. 책에, 정리했어도 막 어려운 단어, 내용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요걸 기점으로 해서 책을 통해서 같이 보시죠. 저를 봐요. 자지 말고요. 오자마자 만드는 거예요. 오자마자. 안 잤는데, 폼이 자는 폼이요. 자, 원칙 누굴까요? 원칙. 그러니까 시도지사하고 대장까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도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시도에, 그러니까 둘 이상의, 그죠? 시도 또는 대장, 그죠? 여기에 걸칠 때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요, 서로 협의해서, 싸우지 말고 협의해서, 협의해서 한 명으로 지정합니다. 아시겠죠? 공동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한 명 지정합니다. 공동지정 X. 우리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파트에서도 공동 시행 하지 않죠. 그죠? 여기는 한 명으로 지정한다. 그런데 두 번째, 예외적으로 자,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국가가 할 때, 누가 할 때? 당연히 국가는 중앙정부니까 당연히 국장 지정하겠죠. 두 번째, 국장과 같은 레벨이 있는, 즉 중앙에 있는, 자, 중앙에 있는 행정기관장이, 행정기관장이, 자, 국장한테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뭐 한다고요? 요청할 때. 일반적으로요, 행정청끼리는 요청한다 그러고, 일반적으로 100% 안 맞지만 거의 대부분, 비행정청이 공공기관과 민간이죠. 비행정청이 행정청한테 뭐 요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제안한다 그래요. 제안한다. 끼리끼리는 요청한다. 비행정청이 행정청한테는 제안한다. 그러니까 민간은 무조건 제안한다. 공공기관도 제안한다 하자. 아시겠죠? 제안한다. 이럴 때 요청합니다. 이럴 때 받아들여지면 제정하겠죠. 사유니까 사유. 세 번째, 자, 공공기관. 공공기관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6개만 이따 배울 겁니다. 토, 관, 농수, 철매. 다 같이 시작. 토, 관, 농수, 철매. 한 번 더 시작. 토, 관, 농수, 철매. 토, 뭘까요? 토주공. 관, 관광공사. 농, 농어촌공사. 수, 수자원공사. 철, 철도공사. 매입은 5개 말고 나머지 공공기관 중에 사업하고 싶어서 토지를 매입했다면은 너도 해봐. 아시겠죠? 매입 공공기관입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정보출원기관. 정출기관. 딱 2개입니다. 따라합니다. 철제. 철은요, 철도공단이에요. 그러니까 철도공사, 철도공단 다 할 수 있어요. 쟤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길죠? 그냥 제주센터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국장한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까요? 제안할까요? 제안. 뭐 할까요? 제안. 어떻게 알았지? 1분 전에 얘기했잖아. 비행정청은 제안한다고. 그죠? 들으면 새고. 공공기관은 행정청이 아니지, 그죠? 뭐 한다고요? 요때 제한자 나오도록 미리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청이래.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제한. 내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제안하고 요청을 과거에 바꿔가지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한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야비해.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다른 내용 가지고 해야지. 요런 단어 가지고 틀리게 하냐고. 그러니까 출제하는 분들이 그렇게 영악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실력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 그런데 항상 제한 시에는요, 일정한 규모,
또는 통보가 있습니다. 무조건 제한 아닙니다. 자,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이것도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제한자, 국토법도 제한하면은 반영 여부 통보가 따라가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제한자가 나오면은 그 제한한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의 통보. 무조건 통보는요, 여기서는 1개월. 뭐라고요? 1월. 플러스 1월. 1월 내에. 자, 그럼 뒤가 뭐죠? 연장. 1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 1월 요 핵심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명히 둘 이상의 도시 걸쳐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하라. 협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시도 또는 대도시간 협의가 안 되면은, 아시겠죠? 안 되면. 아시겠죠? 그거 녹화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실수인데 뭐,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시도 대도시간 협의해라. 협의가 안 되면은 하지 마.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제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천재지변일 때. 이렇게요. 자, 요것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으면은 아무래도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짱이에요, 짱. 그렇죠? 그럼 분명히 구역 지정권에 관한 내용이 앞으로 계속 언급될 겁니다. 그때마다 원칙이 누구고 예외 누구냐 괜찮아요. 한마디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얘를 뭐라 하느냐 이렇게 부르자. 지정권자라고 부르자. 지정권자라고 부르자. 지정권자. 따라합니다. 지정권자. 앞으로 지정권자 하면은 원칙, 시도지사, 대장, 예배, 국장을 싸잡아서 말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개발계획도 누가?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자, 원칙 들어봐요. 지정권자는 아니 들으라고요. 긴장 풀고 들어요. 따라 할 때 안 하고 말이야. 왜냐면 첫 단어가 지정권자는 나오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들어야 알 거 아니에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즉 여기에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도 개발구역도 다 함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이 먼저 수립함을 알 수 있다. 요 지문 자체가 맞죠, 그죠? 예, 이게 원칙. 그러면 예외 뭐라고요? 예외. 왜 적을게 예외? 그럼 예외는 뭘까요? 예외. 원칙이 개발계획 수립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한다가 원칙이라면 예외는 그렇죠. 반대. 뭐라고요? 그렇죠.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예외예요.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지역보다 도시 외지역, 그죠? 녹관 농자, 개발하지 않은 곳에 가서 개발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러면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 계획의 첫 번째가 뭐냐? 도시개발 구역이에요. 구역의 위치 어디서일까? 범위는 등등, 시행기간은, 시행자는. 그러니까 구역에 관한 내용이 가장 먼저인데, 너무나 녹관 농자가 개발되지 않은 곳이 너무나 넓어버리면은 예외적으로 먼저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이해됐지, 그죠? 그럴 경우에, 잘 보세요. 그러면 이왕이면 이 도시를 좀 멋지게, 진짜 멋진 도시 한번 계획 잘 수립해가지고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자 했을 때 지정권자가 그러면은 우리가
계획 한번 공모해보자, 공모. 아시겠죠? 공모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멋지게 해오면은 거기다가 상금도 주고. 그럴 때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지정해가지고 여기 안에 한번 멋지게 한번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한번 갖고 와라.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은 한마디로 요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개발 계획을 뭐 할 때? 공모할 때. 물론 원칙대로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할 때, 개발 계획 수립할 때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금방 할까요? 많이 걸리죠. 처음부터 계획 수립이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작게는 1년, 2년, 몇 년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계획만 수립만 되면 그 다음은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면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은 시간이 또 많이 걸려야지, 그죠? 근데 구역 지정을 한 다음에 계획 수립이 세워라, 내워라,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몇 년 걸리고, 수립 안 되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도 딱 규정해가지고 요 기간 안에 계획 수립해. 안 하면은 도시개발구역은 해제. 그 기간 바로 2년이에요. 몇 년? 2년. 그러니까 원칙에는 연도가 없죠. 벌써 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었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밖에 없는 거니까. 하지만 반대로 할 때는 계획 수립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2년 안에는 수립하라는 얘기예요. 안 하면은 2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 없었던 걸로 보는 겁니다. 하여튼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그때는 구역을 먼저 지정해서 공모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미개발 지역이에요. 요 미개발 지역은 그냥 내가 그냥 만든 겁니다. 이거 만든 거예요. 개발되지 않은 지역. 일반적으로 다 개발 안 됐죠. 근데 개발 안 된 지역은 원칙대로 하여야 하지만 때로는 예외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주거지역 플러스 상업지역 플러스 공업지역을 다 더해도 30% 이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개발하지 않은 녹간농자가 70%가 넘는다 그 말이죠. 예. 두 번째, 그 주상공 빼고 녹간농자, 녹지죠.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있죠?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쓴 이거 있어요. 보존 녹지 지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발 사업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존 녹지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반대로 자연 녹지 무조건 돼. 대신에 가운데 꼽살을 낀 생산 녹지 지역은요. 얘는 전체 면적에서 30% 이하까지만 돼요. 그러니까 보존 녹지는 안 되고 자연 녹지는 되고 꼽살이 낀 생산 녹지는 전체 면적에서 30%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이제 세 번째 도시 외 지역 뭐죠? 관농자, 그냥 관농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다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걸 내가 일부러 미개발 지역 한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책하고 좀 달라요. 책은 법률적으로 있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공부하기 편하게 용도 지역별로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장이 누가? 국장은 우리 공법의 아버지예요.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 한다는데 누가 말려? 그죠? 그러니까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같은 레벨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면 어떤 곳인들 못하겠습니까? 어떤 곳인들 다 해. 단 요 용도 지역만 하지 말라 딱 돼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겁니다. 자연, 환경, 보전, 지역만큼만 요것만 국장 네 맘대로 하지 마세요. 네가 안 해도 여기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요런 말만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자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일단은 크게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야. 첫 번째 뭡니까?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한마디로 미개발 지역일 때, 그리고 국장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할 때. 뭐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요 원칙이 있고 예외인데, 자, 일단은 원칙대로 보면은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개발 계획에는 굉장히 많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왜? 요 계획대로 앞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양이 많죠. 많죠? 그러면 요 계획을 수립할 때에 수립할 때 대표적으로 아까 그 다음이 구역이니까 구역의 위치 어디를 할 것인가, 구역의 면적은, 또 시행 기간은, 또 시행자는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면적이 넓을수록 그만큼 시행 기간은 길어질 것이고, 자, 시행자는 또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또 시행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따라하세요.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말이 수용 사용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냥 수용이야, 수용. 줄여가지고 수용 방식. 그냥 얼마야? 합의해서 3억이야? 3억 주고 나가 끝. 환지, 일정한 감보율 적용해서 그 땅 빼앗고 나갔다가 사업 끝나면 들어오는 겁니다. 환지, 다시 땅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물론 건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뭐라고요? 그냥 보상받고 나가는 겁니다. 항상 수용, 사용, 보상법. 이 법에 특별한 게 없다면 뭐라고요? 항상 무슨 법? 공치법 준용. 수용, 사용, 국토법 똑같아요. 수용, 사용. 합법적인, 물론 강제적으로 뺏기는 거지만은 합법적으로 뺏기는 거잖아요. 공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수용, 사용자가 나오면 뭐라고요? 이 법이 일단은 먼저이지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뭐라고요? 공시법을 준용한다. 이게 뭡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법이에요. 이 법에 근거해서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돈 받고 나가고. 그래서 수용 방식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얼마면 돼? 얼마면 돼? 3억 내놔. 나가 하는 겁니다. 환지는 뭐냐? 만약에 내 땅이 500이 있다. 감보율이 50%다. 그러면 250은 뺏기고, 가령 이렇게 내가 만약에 딱 이래 있다. 이 땅인데 감보율 50%입니다. 그러면 총 500이면은 자 250은 앞으로 내가 들어올 때 전에 땅의 지목은 예를 들어 전이야, 전. 들어올 때는 다 뭘까요? 돼요, 돼. 그러니까 반 50%면은 요것만 받는다. 이 환지야. 환지. 250 뺏깁니다. 근데 뺏겨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면적은 적어져도 토지의 가치는 같거나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요쪽이 요만큼이 이제 250이니까 환지라면 오른쪽이 뭐냐? 환지로 안 주고 남겨둔 땅, 그냥 보류한 땅. 뭐라고 얘가? 바로 보류지. 따라합니다. 보류지. 근데 시행자는 돈 받는 게 없어요. 수용 방식은 모든 사업은요, 돈만 있으면 수용 방식이 제일 좋아. 그냥 서로 협의해가지고 돈 주고 나가고 다 나가면 내 맘대로 싹 밀어가지고 땅을 팔든지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든지 제일 좋아요. 그치? 환지는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돈 나오는 구석에 10원도 없어요. 누가? 시행자한테. 그러니까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시행자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팔아가지고 수익 남기고 아니면 이 땅 위에 본인이 직접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합니다. 요게 뭐냐? 이게 바로 채비지예요. 채비지. 그러니까 누구 땅 이거는? 요 시행자. 얘를 처분시키는 겁니다. 시행자 거예요. 따라합시다. 채비지. 처분.
채비지. 처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요거 뭐냐? 요거는 한마디로 그냥 공공시설 부지예요. 요거 가지고 이제 도로 건설하고, 이 땅이 도로 건설하고, 공공기관, 토지, 아시겠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류지는 공공시설 부지하고, 뭘로? 채비지로 나눈다, 그 말이죠. 예. 요거 하려고 남겨둔 땅.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 방식이 아까 말한 수용 방식. 얼마면 돼? 그러면 환지 방식을 뭘 하느냐? 따라합시다. 나가 있어. 이 환지 방식이 아시겠죠? 나가 있다가 때 되면 들어오면 돼. 혼용 방식. 따라합시다. 혼용 방식이 뭐냐? 그냥 밥만 섞어가는 거야, 그냥. 자, 여기 보세요. 예외. 그러면 도시개발, 개발 수립할 때 많은 계획이 있다. 방금처럼. 그러면 세 개 중에 사업은 뭘로 할 것인가? 수용 방식, 아니면 환지 방식, 아니야, 혼용 방식. 그런 내용들이 총망라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책 봐요. 했던 것, 저를 보세요. 오늘은요, 양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구체적인 것들 넘어갈 겁니다. 오늘은 도시개발 사업이 뭔가, 사업 절차를 통해서 일단은 사업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도 한 7, 80% 합니다. 하고 좀 지역적인 것들은 좀 다음에.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개발 계획입니다. 1 원칙 밑에 거예요. 똑같습니다. 2 예외 위에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외에 밑에 보니까 개발계 공모, 박스 안에가 미개발 지역이에요. 그리고 미개발 지역 내에 5번이 국장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먼저 상가리 2번 개발계 공모인데, 자 마지막 줄 읽어봐요. 얼마 이상? 한 개 요거요. 네, 공모인데 요거요. 공모가 며칠 이상? 90일 이상을 해라. 그냥 참고로 넘깁니다. 3번 변경. 자, 개발 계획을 수립한 다음, 만든 다음에 뭐든지 그래요. 만든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개발 계획도 지정권자가 수립했습니다. 그걸 만든 자가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직접 동그라미하세요. 밑에 요청. 개발 계획을 수립한 자가 직접 변경 가능하고, 요청은 뭐냐? 들어봐요. 개발 계획, 즉 개발 구역 전혀 관계없는, 즉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자가 지정권자한테 요청할 때 그 얘기죠. 다 3명입니다. 나오죠? 중앙행정기관장, 시군구, 시행자. 얘네들이 좀 바꿔주시오라고 요청할 때 가능하다. 2번 동의. 그 중에서요, 환지 방식입니다. 저를 봅니다. 수용 방식은 그냥 돈 받고 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환지는요, 하여튼 내 땅을 뺏기고 난 다음 나갔다 들어와야 돼.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살고 왔는데 그냥 이대로가 좋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참에 돈 좀 벌어가지고 좀 잘 살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하면서 또 찬성파, 반대파, 저쪽, 같이 모여가지고 사랑도 명예도 한단 말이죠, 계속. 그러니까 일단은 일정 부분의 동의가 충족이 돼야 가능하다. 환지 방식은 이때 뭐냐?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땅 면적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무슨 방식이? 환지 방식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다 같이 시작.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한 번 더 시작.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리고 가운데 면적 3분의 2 플러스에 플러스. 3분의 2 와. 왠지 압니까? 옛날에 이 야비한 것들이 면적 3분의 2 또는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숫자만 외웠는데 답이 없대, 답이. 보니까 그 와를 또는 바꿔낸 거야, 이 잡것들이. 와, 그러니까 동시요건.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와야 환지 방식이 가능하다. 마지막 줄 변경도 또한 같다. 항상 그래요. 허가받아라 변경도 허가받아라. 인가받아라 변경도 인가. 아직 항상 그래요. 하지만 경량상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환지 방식 뭐라고요? 쓰자. 안 쓰니까 이러면 안 쓰네. 만약에 환지 방식이다. 뭐라고요?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동의 받는데,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동의받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공시행자 중에서 누가? 국가와 지자체만. 밑에 나오죠? 쌍가로 2번에 가로 1번입니다. 국가, 지자체는 동의받지 않습니다. 됐죠? 자, 참고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인데 요거는요, 다음에 요거는 제가 나중에 체크하면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3번 밑에 개발 계획의 내용 및 기준 보겠습니다. 1번 개발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번부터 많죠, 그죠? 줄 거세요. 다만 14부터 17, 14, 15, 16, 17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다 하여야 하지만 네 가지는 예외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다 된다고 말이잖아요. 넘겨보세요. 박스 안에 14번 동그라미, 15번 동그라미, 16번 동그라미, 17번 동그라미 하세요. 원칙대로 하여야 하지만 얘는 예외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외로도 할 수 있는 네 가지를 물어봐요. 정답은 긴 거죠. 14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밖 동그라미 하세요.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 싶으면은 금방 할 것 같으면은 원칙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예외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5번 수용 또는 사용 대상되는 토지, 건축물 등등등등 한마디로 토지 등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다 할 수가 있고요. 16번 두 번째 줄에 그분 15번에 수용의 수 동그라미 하세요. 16번에 세입자의 세 동그라미 하시고요.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원칙대로 하여야 되지만은 예외를 할 수 있고요. 17번 단계적의 단 동그라미 하세요.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대로 해야 되지만 시간상 예외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용에 의미 두지 마세요. 어차피 말고 시험장 가서 맞추는 데 의미가 있다. 박수세단 박수세번 이게 된다, 그죠? 다 같이 시작! 박수세 한 번 더 시작! 박수세단 됐습니다. 박수세단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맞추면 돼. 이게 뭔데? 몰라도 돼. 박수세단 요거요. 후에 개발 계획에 여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쓸게 돼가요. 뭐라고요? 박수세단 우리가요 한 줄 한 줄 이해해가면서 다 외우면 좋겠지만 외운 늘 양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물어도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박수세단 끝. 할 게 너무 많아. 설명해야 하면 뭐 할 거야. 문용어 나가면 까먹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자고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쌍가루 2번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은 1번 국토법상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이미 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 가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럼 당연히 줄거세요. 개발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에 당연히
들어맞도록 해라. 이것이 부합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들어맞도록 해라, 부합하도록 해라, 적합하게 해라 다 같은 말입니다. 2번 복합기능. 자, 면적 얼마 이상? 330만 이상. 100만 평이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탁 등등등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라. 다시 말하면 복합기능. 그러니까 여기는 다 있는데 하필은 병원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갖출 걸 다 갖췄으면 좋겠다. 면적이 얼마 이상? 330만 이상. 3번 기준. 기준. 제2절 도시개발구역 나오잖아요. 지정권자, 원칙, 시도, 대장, 가로 2번 협의 지정, 예외, 국장, 박스 안에 5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다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밑에 거 보기 전에 좀 설명 좀 하고 볼게요. 일단 먼저 여러분은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은요, 요걸 봐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163페이지입니다. 일단은 요걸 먼저 하면서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원칙대로 하든 예배로 하든지 간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가겠지, 그죠? 이렇게. 그럼 시행자를 지정한다. 지정한다. 누가?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히 얘도 누가 합니까? 지정한다. 당연히 지정권자가 하죠. 지정한다. 그래서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개발계획도 지정권자가, 개발구역도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도 지정권자가. 그러면 도대체 시행자가 누구길래, 어떤 시행자가 있길래,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내가 책필을 한 겁니다. 순서는 뒤에 있지만, 첫 번째, 먼저 공공시행자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공공시행자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국가, 자, 지자체가 있고요. 두 번째, 공공기관. 얘가 바로 뭐냐? 아까 말한 토, 관, 농, 수, 철, 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 출연기관, 정출기관. 이거 바로 철제. 이거 말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지방공사. 이게 공공시행자입니다. 두 번째, 민간시행자. 다섯 번째죠. 토지 소유자. 땅 주인들. 내 땅이야. 야, 우리끼리 하자. 가능해요. 내 땅에 우리끼리 모여서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그죠? 그러니까 수용 방식으로 하든 환지 방식으로 하든 혼용을 하든 우리끼리 다 모여 하자. 가능합니다. 단 소유자 갈 때는요, 만약에서 수용 방식이다. 하필 그 중에서 그러면 전체 면적 있죠? 면적 3분의 2 이상 반드시 소유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체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들이 뭉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3분의 2 이상 소유자끼리 뭉쳐라. 소유권 확보를 해라 그 얘기죠. 그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끼리 하지 말고 아예 조합을 설립하자. 아시겠죠? 조합. 여섯 번째. 조합. 도시개발조합인데 줄여가지고 조합. 자, 저를 봐요.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직접 지금 사업한다면 조합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누가 없습니까? 그렇죠. 소유자가 전부 다 조합원이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합은요, 무조건 환지 방식밖에 안 돼요. 수용 방식 안 돼요. 혼용 방식 안 돼요. 그러니까
환지, 그러니까 전부. 말 표현이. 뭐라고요? 얘는? 전부, 환지, 방식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재 조합이 설립되는구나. 조합이 결성되는구나. 무슨 방식이야? 안 물어봐도 돼. 환지 방식. 100% 환지 방식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안 적어요. 그 외에 능력 있는 자, 등록사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하면서 나올 겁니다. 복습할 때 한 번만 읽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읽지 마세요. 언제 보느냐? 잠 안 올 때. 지문에 뜨더라도 그냥 뜨는 것이지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기서 와요. 아시겠죠? 여기서 바로 이렇게 공공하고 민간으로 구분하고요. 요것이 다시 들어보세요. 얘는요, 국가하고 지자체는요, 공공이면서 얘는 뭐요? 행정청이야. 나머지는 뭐죠? 행정청입니다. 자, 요것이 시행령입니다. 여러분들 책 보시면 미리 볼게요. 미리 조금 봤죠, 그죠? 자, 앞으로 옵니다. 153 앞으로 봐요. 맞죠, 그죠? 맨 밑에 쌍가로 3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설명하려고 미리 한 겁니다. 먼저 요걸 보세요. 여기 있는 시행자들이 뭐라고요? 여기 있는 시행자들이 내가 지금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좀 구역 좀 지정해 주시오 라고 먼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개발구역을 너무 많이 왔다. 개발구역을 좀 지정해 주시오라고 뭐 한다고요? 제안할 수 있다. 누구한테? 특도시군구한테. 앞을 봅니다. 개발법은요, 특시가 안 나와요. 아시겠죠? 특시가 아예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 개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상 세종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예 안 나와요. 그건 일반적으로는 특시, 특도, 시군구가 맞아요. 근데 법에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법에 없는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없잖아요. 특도, 시군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제한자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통보.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제한 내용을 반영할까 말까 똑같이 통보합니다. 또 통보하고요. 얼마내? 똑같아. 1월. 연장도 1월. 똑같습니다. 요거. 이럴 때, 자, 제한할 때에 이 중에 전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조합 있죠. 3명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 지자체는요, 본인이 지 맘대로 하겠죠. 그리고 자기 같거나 아랫사람인데, 그렇죠? 한다면 요청하겠지. 그렇죠? 제안 아닙니다. 그리고 조합은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토지 소유자가 현재 있는 이상, 현재 조합은 없는 겁니다. 왜? 조합은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된 이후에 설립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설립한다. 뭐가? 조합이. 근데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안합니까? 이거는 모순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가 특도시군구한테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고요? 제안할 수가 있다. 이럴 때 제안 시에 들어봐요. 민간 시행자는 항상 못 믿어요. 그래서
민간 시행자는 면적 3분의 2 이상 반드시 동의를 받습니다. 물론 조합은 빼겠죠. 없는 거니까. 이럴 때 여기에 지상권자도 포함합니다. 지상권자도 포함해요. 그러면 여기서 특도하고 대장은, 특도 대장은 본인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알아서 구역 지정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어떻게 판단을 해? 그냥 거꾸로 다시 지정권자에게 또 요청합니다. 누구냐? 시도지사한테 뭐 한다고요? 구역을 지정하려고 뭐 한다고요? 요청합니다. 이때 잘 모르니까 자문을 거쳐서 요청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에는 이렇게 시도라고 나와 있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시장과 군수구청장은 이 중에서 누굽니까? 일반 시장 군은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구청장은 누구한테? 특광한테. 특광. 결론적으로는 시도지사가 그럼 누구 말하는 겁니까? 얘는 결국은 특광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포함되는 거잖아요. 넓은 의미에서는 시도가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시와 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구청장은 누구한테? 특광한테. 이해됐죠? 그죠? 네. 이렇게 같이 병렬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안과 요청이고, 그 다음에 특도시군구는요, 무조건 제안을 받은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받지 않아도 단독으로 그냥 요청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제안을 받아서 요청,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제안이 없어도 그냥 단독으로 요청도 가능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바로 밑에 153 맨 밑에 시군구 나오죠, 그죠? 시도지사에게 뭐 한다고요? 요청. 거기 시도 줄 긋고 적어요. 특광도라고. 그 내용이 한 장 넘기시면 나와요. 가로 2번에. 자, 시군구는, 그 가로 안에요. 대도시 시장은 제외. 왜 그래?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알아 바꿔주세요. 가로 안 틀렸네요.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가 아니고, 대도시 시장은 제외. 그러니까 일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맨 끝에 줄 겁니다. 나오잖아요. 특광도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밑에 뭘 거쳐라? 자문. 그거까지만. 요거. 자문을 거쳐라까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쳐라. 자, 그리고요, 하나만 더 합니다. 저를 봐요. 밑에, 그분 지정 대상 및 규모인데, 일반적인 개발행위보다 도시개발 사업은 더 큰 사업이죠. 그러니까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면적 기준에 반대. 자, 저를 봐요. 요거를 이렇게 보지 말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다시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자, 다시에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자, 국토법상 똑같이 해놓고요. 단지 여기는요, 먼저 구분할 때에,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을 일단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주, 상, 생. 자, 우리가 국토법상 주상, 생자 1만 미만이죠. 얘는 반대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야. 반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물론 생산독지는 30% 이하 배웠으니까
우리가 기억납니까? 공관동 3만 미만이죠? 따로니까 남는 거 얘가 남죠? 얘는 얼마예요? 3만 반대니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이상이고, 얘는 없죠? 없고. 도시 외 지역은 무조건 얘는 뭐요? 무조건 얘는 30만입니다. 30만 이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싶어요. 연립 짓고 싶어요. 초등학교가 있어요. 4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10만이에요. 연초사 10만입니다. 그 내용이 그 박스 안에 다 있어요. 표 안에. 자, 따라합니다. 주상 생자 1만 이상. 공 3만 이상. 자, 도시 외 30만 이상. 연초사 10만 이상. 아시겠죠? 이걸 정리한 겁니다. 그 표에서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국토법상 개발의 허가 면적 기준과 비교하면 돼요. 반대. 다만 도시와 도시외를 구분시켜서 할 뿐이다. 상관 2번 지정 제한 원칙 자연 녹지. 그러니까 보존 녹지를 안 나오잖아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외, 녹관 농자 중에서 보존 녹지를 뺐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줄 겁니다. 맨 끝에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정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이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계획에 따라 하라. 쉽게 말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하라. 2번은 뭐냐? 그런데 보니까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있으면은 계획에 따라 하면 돼. 예배. 계획이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없어요. 없으면은 아무데나 막 개발해라.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 딱 두 개입니다. 뭡니까? 줄 거예요.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아시겠죠?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지정해라. 그 얘기예요.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계획이 없으면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지정하고. 3번 적용 배제. 배제 두 번째 줄. 상가로 1, 상가로 2번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면적 1만 이상 3만 다 필요 없다. 면적 배제한다. 그 다음에 계획이 있든 말든 내 맘대로다. 그 얘기예요. 다 배제. 위의 내용 배제. 어떤 곳? 1번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3번 국장의 국. 그죠?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이런 말만 나오면 요 용도적은 제외. 뭐라고요? 자연환경 보전적은 제외가 따라간다 그랬죠? 취계지국. 취계지국. 다 같이 시작. 취계지국. 한 번 더 시작. 취계지국. 마지막 시작. 취계지국. 요 네 취계지국은 면적, 규모 중요하지 않아요. 계획이 있든 말든 적용치 않습니다. 그거. 밑에 분할 및 결합인데요. 쌍걸 1번. 먼저 세 번째 줄 앞에 분할 동그라미 했어요. 분할. 너무나 사업이 길어요. 너무 많아요. 분할할 수 있고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 그냥 분할 또는 결합. 세 번째 줄 있죠. 분할 동그라미. 그 옆에 중간에 결합. 이럴 때 쌍걸 2번. 분할해도 마지막 줄. 해도 각각 얼마? 면적이 최소 1만 이상. 분할해도 1만 이상. 상가로 3번에 가로 1번. 두 번째 줄 결합해도 1만 이상. 그 정도만. 아시겠죠? 분할 또는 결합인데 각각 뭡니까? 분할해도 면적은 1만 이상. 결합해도 1만 이상.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밑에 절차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